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는 망신당한 이준석 대표의 근황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렇게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공약에 직접 찾아와서 댓글을 남겼죠. 더 황당했던 건 원희룡 씨가 쪼르르 쫓아와가지고 저렇게 댓글을 남기고 있던데 더 한심해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환경 전문가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따박따박 반박했습니다. 핵심은 대한민국이 중국을 제외하고 자국산 모듈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 거고, 순수 국내산 셀로 조립한 모듈 비율만 따져도 20%가 넘는데 중국산 태양광 부품 안 쓰는 나라 있으면 알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산 부품 비중이 높은 태양광 발전 설비는 미국, 유럽 선진국에도 널리 보급돼 있다는 거고, 공약 이행 시 국내산 태양광 셀을 조립한 국내산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면 되는 거고, 특히 이준석 대표가 타고 있는 전기차, 핸드폰, 중국산 부품 많이 들어갔다고 중고로 팔 생각은 아니죠? 라면서 뼈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저런 질 낮은 선동에 대해서 어설프게 반중 코인 탑승 시도하는 것 같은데 번지수 잘못 찾았다고 전문가의 따끔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망신 당할 걸 알면서도 왜 이재명 후보의 페북 댓글로 와서 어그로를 끌고 있는 걸까요? 속셈은 뻔합니다. 암기 잘하는 거랑 전략 전술에 능한 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인데, 일부 전술을 제외한 이준석 대표의 전체적인 전략은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유명세를 활용해서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심리를 여태까지 잘 키워온 것 뿐이고요. 저런 어설픈 프레임 씌우기 다들 속셈을 간파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희룡 씨가 쪼르르 쫓아와서 댓글 남긴 것도 정말 형편없어 보이죠? 철없는 당대표를 말리기는커녕 저게 뭐하고 있는 겁니까? 저들이 얼마나 조급하면 저런 무리수를 두는 건지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하다고 보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이준석 대표의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다급함과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내며 오히려 이재명 소확행 58번째 공약을 그대로 홍보해주고 있는 거죠. 그냥 이준석이 또 마삼중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웃긴 건 저들이 저렇게 반중 코인을 타려고 하지만 자신들이 필요할 땐 그 누구보다 친중 행보를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 사진은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최근 멸공을 외치던 정용진 씨는 중국 대사 만나서 저렇게 겸손하게 두 손 모으고 사진 찍은 거 보세요. 저러니까 어설픈 프레임 씌우기 시도라는 겁니다. 최근에도 저렇게 이재명 후보의 5G 와이파이 공약에 찾아와서 조롱을 하기도 했었죠. 일각에선 제가 크고 싶어서 이준석을 저격하는 거다, 이준석 대항마가 되고 싶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엉뚱한 얘기고요. 이와 관련한 저의 생각을 분석한 기사가 있어서 김성우 교수의 글을 간략하게 전해드리려 합니다. 일단 제가 진보를 대표하는 청년이라 생각하진 않는데 이준석의 합리성과 저의 합리성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면서 글이 시작됩니다. 이준석은 그동안의 태극기 부대 극우 포퓰리즘과 결별하고 새로운 보수 정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받았는데 이미 그 민낯이 드러났다는 거고요. 지금 저들은 고소와 고발, 공작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형태의 비정상적인 정치 행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준석 대표도 검찰당에 의해 뒷덜미가 잡혀 있는데 성접대 의혹 고발 사건이 대표적이란 겁니다. 이준석 대표의 특기는 논리적 오류를 구사하는 데 능하다는 건데 불리한 화제 돌리기가 주특기라는 것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팩트체크를 교묘하게 피하며 가짜뉴스를 흘리고 본인한테 유리한 분위기를 유도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하면 절대 대답 안 하는 게 그의 특징이죠. 대표적으로 안철수 측에서도 질문했던 성상납 의혹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트럼프의 극우 포퓰리즘적인 선거 전략을 모델로 삼고 있는 듯하단 얘기고요. 황교안, 나경원 씨가 막말로 총선에서 참패를 하니 이준석 대표는 조금 더 젊은 층에 초점을 맞춰서 목소리를 내고 윤석열의 지지율을 반등시키는데 일시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글을 남겼고요. 하지만 극우 포퓰리즘은 트럼프의 대선 패배와 더불어 위축되고 있는 점, 일본, 영국, 이외로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와 혐오 정치가 심판을 받고 있는 추세라는 내용입니다. 이준석의 정치적 운명 궤적도 이 추세 안에 놓이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 일시적으로 일부 이대남의 마음을 흔들진 모르지만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논리는 검찰당의 탈정치적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프로게이머 출신이란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고, 특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리전과 여론전, 이걸 그대로 봐주셨네요. 이후로 민주당에 합류해 지금은 노무현 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고요. 최근 진중권, 윤희숙, 이준석 이들을 밀착 마크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분석해 주신 글이라 일각의 오해를 풀기 위해 이렇게 자세히 저도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진보 진영을 대표한다거나 스스로 청년 노무현스럽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 필요한 역할을 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제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당장은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사드 배치 타령하고 있는 윤석열을 막고 증오가 아닌 통합, 전쟁이 아닌 평화,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든 당선시키는 게 당장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